근육 운동, 조금이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야, 그냥 산책이나 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걷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일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냥 두면 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게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이 떨어지고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더욱 조금이라도 근육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하루 10분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걷는 것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게 근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근육 운동을 꼭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바뀌면 인생 후반도 바뀝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손실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생활해도 근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몸으로 바로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단이 힘들어지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걸 느낀다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가만히 두면 빠르게 사라지지만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은 열심히 하시지만 근육 운동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다리 근육은 유지돼도 팔이나 등, 복부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면 건강도 따라 무너집니다. 지금보다 더 나이 들었을 때 근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시작이 빠를수록 훨씬 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시작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육은 써야만 유지되는 조직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몸은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점점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입원이나 활동량이 적은 생활을 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만 있으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한번 줄어든 근육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쓰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걷는 생활이어도 특정 부위의 근육은 거의 쓰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부 근육이나 등 근육은 별도로 운동하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스스로 움직여야 반응합니다. 그냥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자극을 줘야 유지가 됩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반복해주면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꾸준히 쓰는 것입니다. 무거운 걸 드는 것보다 내 몸을 스스로 움직이는 근력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보답하는 착한 조직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더 움직여 보세요. 내일의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무거운 걸 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들면 몸 전체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한 뒤 근육이 급격히 줄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보다 근육이 먼저 무너지면 관절도 금방 따라 무너지게 됩니다. 근육이 있어야 제대로 걷고 앉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하나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근육은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고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도 근육이 없다면 제대로 흡수도 안 되고 몸에 쓰이지도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근육입니다. 하루 10분 내 몸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평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육은 곧 생명력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가 넘어짐입니다. 단순히 미끄러지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큰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에 골절이 생기면 회복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근육은 더 빠지고 움직임은 줄어들고 건강 전체가 무너지게 되죠. 어르신 낙상 사고는 젊은 사람과는 다르게 단순 부상이 아닙니다. 걷기도 어렵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지면 자립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짐 이후에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거나 다시 걷기 어려워져서 외출 자체를 꺼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국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 전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낙상 사고는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한 준비, 그 핵심이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균형과 버티는 힘을 담당합니다. 운동을 통해 하체 근육을 유지하면 넘어질 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낙상은 예방이 최선이고 예방의 시작은 근육입니다. 예전엔 발이 잘 안 꼬였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근육과 균형 감각이 함께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걷고 서 있는 동작도 사실 수많은 근육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목, 무릎, 엉덩이, 허리 주변 근육들이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중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휘청거리거나 발을 헛디디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균형은 쓰지 않으면 금세 떨어지지만 운동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도 균형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도 같이 키워야 넘어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수록 몸의 감각도 깨어나고 뇌와 근육의 연결도 더 튼튼해집니다. 그 결과 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넘어지기 전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근력 운동이 그 균형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몸이 중심을 잡고 중심이 잡혀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부터 근육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이나 뼈 건강만 챙기시곤 합니다. 물론 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게 바로 근육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무너지면 뼈는 쉽게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단단하게 있어야 넘어졌을 때 뼈에 가는 충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아주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은 넘어질 때 가장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고관절 골절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뼈 건강을 지키려면 근육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근육은 뼈에 붙어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강하면 뼈에도 좋은 자극이 가고 뼈 밀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지키는 건 결국 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단단한 뼈 위에 단단한 근육이 있을 때 건강한 움직임이 유지됩니다. 한쪽만 챙기면 결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뼈보다 먼저 근육을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혈액을 돌게 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아래에 있는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피가 정체되기 쉬워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증상도 근육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도 덜 부담스러워지고 전반적인 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손발도 따뜻해지고 부종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산소와 영양소가 온몸에 잘 퍼져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근육이 늘면 몸 전체가 활기를 되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꾸준한 근육 운동은 몸 안을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혈액이 잘 돌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아집니다. 심장이 약한 분일수록 무리하지 않게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근육은 피를 밀어주고 피는 산소를 데려와 몸을 깨워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근육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이는 근육이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작용 덕분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도 근육 운동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단순히 식단만으로는 혈당을 완전히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육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줘 혈당이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복부와 허벅지 같은 큰 근육을 쓰면 혈당 관리의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고혈압 역시 꾸준한 운동으로 혈관이 유연해지고 심장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 안정에도 좋습니다. 단, 무거운 운동보다는 본인 체력에 맞춘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 짚고 스쿼트하기 같은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면 약에만 의존하던 몸이 점차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면 근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 습관입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이지만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일정한 강도로 오래 걷지 않으면 근육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력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근육과 대사를 직접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입니다. 이때 몸속 지방도 함께 연소되고 체내 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그 결과 몸의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근육이 많으면 살이 덜 찌고 더 쉽게 빠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사는 근육에 의해 유지되며 근육이 빠지면 몸 전체 대사가 느려집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도 몸이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다고 해서 대사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근육을 일부러 움직여줘야 대사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루 10분이라도 팔, 다리, 복부 등 주요 부위를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사를 깨우는 습관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내 몸을 움직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근육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당분, 즉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쓰는 큰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그 창고도 크기 때문에 혈당을 더 많이 소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쓰지 못하고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이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도 의사들이 꼭 권하는 게 근력 운동입니다. 단순히 식단만 조절해서는 혈당을 완전히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는 근육이 혈당을 빠르게 흡수하는 효과가 더 커집니다.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소모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근육을 쓰는 습관입니다. 당뇨 조절을 위해서라도 근육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잘 찌고 잘 안 빠져요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기초대사량도 같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에너지를 쓰는 양입니다. 근육이 많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살이 덜 찌는 거죠.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은 더 쉽게 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살이 찌면 무릎이나 허리에도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악순환이 생깁니다. 체중은 줄이려고 해도 쉽게 빠지지 않고 몸은 더 무거워지기만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식단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병행하는 겁니다. 근육이 생기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살도 더 잘 빠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걷기보다는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동작이 체중 관리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는 것보다 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어나는 게 진짜 건강한 변화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의 구성, 근육량입니다. 체중이 고민이라면 먼저 근육부터 다시 키워보세요. 당뇨나 체중 때문에 식사 조절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식단은 기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움직여야 대사가 활발해지고 먹은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게 됩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살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또 활동량이 부족하면 근육은 점점 빠지고 몸은 더 약해집니다. 적게 먹는 건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먹는 걸 줄이면 근육까지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지고 요요 현상이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 조절과 함께 꼭 필요한 게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쓰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식사만 줄이는 게 아니라 먹은 걸 잘 쓰는 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이 많아지면 조금 더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이 됩니다. 몸의 밸런스를 위해선 꼭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혈당 관리는 운동이 함께 갈 때 가능합니다. 식사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뇌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장기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뇌도 함께 작동하고 반응합니다. 특히 복잡한 동작이나 균형 잡는 활동을 할 때는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동안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 중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몸만 개운한 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움직일수록 뇌를 자극하고 그 자극이 뇌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덜 활동하게 되고 인지 능력도 점차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통한 뇌 자극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앉아서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는 더 쉬게 되고 생각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매일 조금이라도 근육을 쓰는 습관은 뇌에 활력을 줍니다. 손을 쓰고 다리를 쓰고 균형을 잡는 동작들이 모두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그래서 근육은 움직이는 장기라 불릴 정도로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함께 살아납니다. 오늘 움직이는 한 동작이 내일의 기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인지 저하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근육을 꾸준히 쓰는 사람은 뇌 기능이 더 활발합니다. 뇌혈류가 잘 돌고 기억력이나 판단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도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훈련도 함께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빨리 퇴화되지만 쓰면 쓸수록 회복하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말하는 속도, 반응 속도도 더 빠릅니다. 몸을 움직이는 능력과 뇌의 기능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근육 운동은 꼭 권장됩니다.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에게 운동이 더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몸을 함께 움직여야 뇌가 더 오래 살아납니다. 인지 저하를 막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부터 근육을 움직여 보세요. 머리는 써야 늙지 않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함께 움직일 때 더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중 말할 일이 줄고 움직임도 적어지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 특히 근육 운동을 하면 기분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할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감정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기분이 환기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게 됩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면서 마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운동은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마음의 안정감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근육 자극이 내 마음까지 달래주는 경험,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우울감은 약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도 회복됩니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움직이면 뇌가 반응하고 뇌가 반응하면 감정도 살아납니다. 마음이 지쳐 있다면 먼저 몸부터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못해요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꼭 1시간씩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0분만 근육을 자극해줘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보다 얼마나 꾸준히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면 근육은 점점 단단해지고 움직임도 더 가벼워지고 체력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도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특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 들어 올리기 같은 동작부터 시작하면 부담이 없습니다. TV 보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 속에서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20분이 한개월 후, 1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몸은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 금방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엔 작게, 나중엔 더 오래 할 수도 있게 되죠. 무엇보다 운동을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오늘 10분, 내일 10분이 쌓이면 건강도 자신감도 함께 자라납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온몸의 근육을 충분히 쓰긴 어렵습니다. 특히 상체, 복부, 등 근육은 따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걷기와 함께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 20분 후에 5분 동안 팔 들기나 스쿼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조합하면 운동 효과가 2배가 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은 무산소 운동으로 서로 보완해줍니다. 유산소는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근육 운동은 몸의 틀을 지켜줍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꼭 같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걷기만 오래 하다 보면 체력이 늘지 않거나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근력 운동을 섞으면 재미도 생기고 운동이 더 다양해집니다. 무리해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동작만 추가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걷기로 몸을 데우고 근력 운동으로 마무리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시간은 짧아도 방식만 잘 조합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걷기만으로 부족한 부분, 근력 운동이 채워줍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이런 생각,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팔 들고 내리기, 발끝 들기 같은 동작입니다. 이 동작만 하루에 10번씩 해도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벽을 짚고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달만 해보면 몸이 얼마나 가볍고 달라졌는지 느끼게 됩니다. 근육은 정직해서 쓰면 늘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이는 이 시간, 그 자체가 건강입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노력한 만큼 꼭 응답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근육 운동, 꼭 헬스장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걸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 가볍게 내 몸의 무게만 이용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일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오늘 딱 10분만 움직이면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반응하고 노력한 만큼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당이 높아서 걱정이신 분도, 체력이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도, 하루하루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 분도 근육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 모두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건 바로 근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근육 운동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는 이건 꼭 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맞아, 이거 내 이야기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나 친구, 운동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그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몸을 위한 10분, 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 늘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나이가 들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멋있어지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멋있어 보이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만 멋있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도 멋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진짜 멋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와 삶의 방식에서 나옵니다. 멋있는 사람은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말투, 행동, 생활 습관에서 그 품격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어도 멋있는 사람이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돈 없이도 나이 들어 멋있어지는 6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자신감은 외모보다도 강력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위축된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감 있는 말투와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멋있어 보이죠.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도 멋있어 보입니다. 말을 할 때도 걷는 모습도 앉아있는 자세도 다르게 보입니다. 당당한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멋이 나옵니다. 자신감은 외모를 넘어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믿고 당당한 태도를 가져보세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자세입니다. 등이 굽고 움츠러든 자세를 하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젊고 건강해 보입니다. 좋은 자세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등을 펴고 걸으면 자연스럽게 기품이 느껴집니다.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세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잘못된 자세는 허리 통증과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세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체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걷는 모습, 앉는 모습, 심지어 물건을 드는 동작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멋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등을 펴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연습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사람의 인상을 결정합니다. 무표정하고 딱딱한 얼굴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이 더 매력적입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 하나만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멋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으면 멋이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멋있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믿고 항상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결국 멋이란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말투를 연습해 보세요. 멋있는 사람은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것은 옷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구김없이 다려진 셔츠, 깨끗하게 손질된 신발만으로도 멋이 납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깔끔한 옷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꽉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컬러 조합만 잘 맞춰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검정, 흰색, 네이비 같은 기본 색상의 옷은 언제나 멋스럽습니다. 과한 액세서리보다 심플한 스타일이 오히려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센스입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자주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고 기본 아이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옷을 갖추기보다 잘 어울리는 몇 벌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깔끔한 옷차림만으로도 신뢰감과 품격이 생깁니다. 돈이 없어도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거나 손톱이 깔끔하지 않으면 멋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은 청결함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머리 스타일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톱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두나 신발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향기가 나는 사람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비싼 향수가 아니어도 깔끔한 비누 향기만으로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기본적인 보습 관리만 잘해도 건강한 느낌이 납니다. 치아 관리는 깔끔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세수를 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청결한 모습은 단순한 외모를 넘어서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깔끔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끗한 옷차림과 청결한 모습이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멋이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도 센스입니다. 너무 젊은 스타일이나 너무 올드한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상과 디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심플한 스타일이 가장 오래도록 멋있게 보입니다.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스타일이 신뢰감을 줍니다. 남을 따라 하기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멋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미지 않은 듯하지만 정돈된 스타일이 가장 멋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클래식한 스타일이 오히려 더 세련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색 조합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스타일이 한층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과하지 않게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옷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으면 더 이상 유행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스타일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자신감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친 말이나 부정적인 표현은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반면에 부드럽고 여유 있는 말투는 세련된 분위기를 줍니다. 말을 조급하게 하기보다 한 박자 쉬고 여유롭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목소리는 신뢰감을 줍니다. 너무 크거나 작게 말하는 것보다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쓸데없는 말보다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세련된 화법입니다. 욕설이나 부정적인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면 인간관계도 훨씬 원만해집니다. 짧지만 핵심을 찌르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격식을 갖추면서도 친근한 말투가 가장 멋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은 결국 나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있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급하게 행동하면 조급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분하고 침착한 행동은 신뢰를 줍니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끊거나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논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한 사람이 더 세련돼 보이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몸짓과 손짓도 여유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장된 동작보다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멋스럽습니다.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습관을 들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려 노력하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유 있는 태도가 진짜 멋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유로운 태도를 연습해 보세요.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반응을 해주면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품격이 생깁니다. 경청하는 사람은 대화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지만 훈련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큰 미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듣는 힘이 곧 인격을 보여줍니다. 좋은 경청자는 어떤 자리에서도 환영받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깊이 있는 사람이 더욱 멋있어 보입니다. 지식과 교양은 단순한 외모보다 더 강한 매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대화가 더욱 깊어집니다. 독서를 하면 말투와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받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배움을 멈추면 도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더욱 젊고 활기차 보입니다. 배움을 지속하면 삶이 더 재미있어집니다. 어떤 분야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역사나 철학 같은 분야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나이를 초월한 최고의 자기 관리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분위기를 가집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대화가 더욱 깊어집니다. 책 속에는 다양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문학,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 사고가 넓어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는 언어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말이 세련되고 논리적이 됩니다. 지적인 사람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독서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책 속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하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독서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자기계발 방법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권의 책을 골라 읽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몸이 곧 자신감을 만듭니다. 어떤 옷을 입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비싼 옷보다 탄탄한 몸이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몸이 건강하면 얼굴빛도 밝아지고 태도도 여유로워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넘칩니다. 근육량이 많고 체력이 좋은 사람은 더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몸이 무겁고 피곤해 보이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걸음걸이부터 활력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몸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체력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건강 관리를 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가꾼다면 훨씬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노력만 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운동은 반드시 헬스장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푸시업,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습관화하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이 균형 잡히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 당당해 보입니다.
무리하게 힘든 운동을 할 필요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바쁜 사람도 틈틈이 움직이면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형도 좋아지고 얼굴빛도 밝아집니다. 건강한 몸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타일링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어 보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얼굴빛도 좋아집니다.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도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흡연과 과음은 몸을 노화시키고 피곤해 보이게 만듭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활력 있는 사람은 말투도 경쾌하고 표정도 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몸이 최고의 패션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 매력적입니다. 활기찬 사람이 결국 나이가 들어도 멋있게 보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항상 활력이 넘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의 표정이 가장 빛이 납니다. 단순한 취미라도 꾸준히 하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림, 음악, 운동, 요리, 여행 등 어떤 것이든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를 가지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많아집니다. 취미가 있으면 인생이 더욱 재미있어지고 활기차게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항상 멋있어 보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럽고 매력적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하나쯤은 가져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혼자만의 삶보다 함께하는 삶이 더 풍요롭습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결국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원활한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듭니다. 따뜻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젊어 보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결국 멋이란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멋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즐겁게 사는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세요. 오늘부터라도 삶을 더욱 사랑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없어도 충분히 멋있어질 수 있습니다. 멋이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멋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적인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결하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말투와 행동이 세련된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멋이 배어나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스타일링입니다. 활기찬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멋있어 보입니다. 취미를 가지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